저는 이 뇌 가소성에 의하면 인간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리모델링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뇌가 아니 이전처럼 하면 쉽잖아 왜 바꾸려고 해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뇌에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명분이 뭘까요? 습관을 바꿀 때 뇌가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명분,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야지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습관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31살까지는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하나도 읽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습관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뇌잖아요. 저는 이 뇌도 하나의 물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뇌를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뇌를 컨트롤하려면 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뇌과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컨트롤하는 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제가 표지를 떼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표지는 좀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이 습관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의 뇌가 하는 일 첫 번째는 자극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에 노출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시각 자극이 있고 청각 자극이 있을 거예요. 빛 에너지나 파동 에너지가 우리에게 닿았을 때 이것을 재현하는 일을 뇌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 환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뇌가 만들어내는 아주 정밀한 환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훨씬 더 맛있는 이유는 저는 이 맛이라는 것도 우리의 뇌가 만드는 환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강이라는 그런 장소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 들뜬 마음 자체를 뇌가 다시 재해석하기 때문에 맛도 좀 더 맛있게 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자, 뇌는 일종의 데이터 처리 센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을 재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자극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생성하는 일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화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화난 일을 당해서 화가 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극이 먼저 들어왔고 이 자극에 의해서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 분비를 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창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야, 너 지금 화났어. 너 화날 일 당했어. 너 화내야 돼. 라고 의미를 다시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처리 센터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에 의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지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화낼 일을 겪었을 때 이거는 그냥 물질 분비일 뿐이고 이 물질 분비가 끝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화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계속 여기에 나쁜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의 화를 다시 나게 하고 다시 물질 분비를 일으키게 해서 연쇄작용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난 상황에서 3인칭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화를 내는 일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반응했을지라도 미래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가 이 일을 다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엄청나게 화낼 일도 나중에 다시 겪었을 때 생각보다 화낼 일이 아니었네 하고 화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의 뇌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뇌가 하는 일 세 번째는요, 신체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그 효율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효율 관리를 뇌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협을 당했을 때 코르티솔 분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공포를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뇌가. 위협을 당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있다면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싸움에 대응하거나 하는 방식의 선택이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생태계가 무서웠을 때 우리를 생존을 가능케 하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는 이런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존율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코르티솔 분비를 올린다고 생존율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평판을 망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뇌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신체 예산을 뇌가 관리하는 데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약에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건강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요, 인간 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유연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뇌의 가소성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의 세포도 굉장히 유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 기능이 정지가 되었을 때 시각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던 세포가 청각이나 다른 일을 수행하는 쪽으로 변한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뇌도 굉장히 유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뇌가 우리의 손을 움직이는 명령을 내려요. 똑같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손을 옮기더라도 이때 뇌가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의 조합이 매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뇌에는 아주 수많은 배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고 연결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학습이고요. 이전에 이 연결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바꾸고 뇌의 배선을 재배열하는 게 습관을 바꾸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습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뇌 가소성에 의하면 인간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일종의 리모델링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뇌가 아니 이전처럼 하면 쉽잖아, 왜 바꾸려고 해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명분이 뭘까요? 습관을 바꿀 때 뇌가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명분, 바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 내 습관을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 그만큼 그래서 습관 바꾸는 게 힘든 거죠. 어쨌든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인간 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측입니다. 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예측을 한다는 건데요, 이 예측이 빗나가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빗나가냐, 여러분들이 수면이 부족해요. 그러면 피곤하죠. 과거에 배고팠을 때 이 똑같은 피로를 느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건데, 야 너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 라고 하면서 피곤하니까 그냥 먹는 방식으로 이 피로를 해결하려고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간식을 먹다 보면 이게 살로 가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겪는 현실은 뇌가 보여주는 정교한 환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문에 뇌는 예측을 통해 환각을 먼저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물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자마자 뭔가 갈증이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죠. 하지만 이 물이 실제로 그 혈류에 도달하려면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뇌가 일종의 환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측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반복을 통해서 이 예측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뇌의 초기 배선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아기였으니까. 우리는 무엇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예측하는 뇌를 길러낼 자유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우리는 특정 반복을 통해 뇌 예측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편안한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다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인지하신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핵심은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몸에 미치는 언어의 힘은 아주 멀리 뻗어나간다. 신경계는 단지 거리뿐만 아니라 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나 쿠란 같은 고대 문헌에서 위로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신체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관심 있으시면요, 이토록 뜻밖의 뇌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